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의 구현과 또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네, 오늘 공정위가 대통령실에 금년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마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발표된 업무 보고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공정위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혁신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예,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인문 혁신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독과점화되어서 경쟁이 줄어들면 기업들의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에 소홀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촉진해서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앱마켓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 분야, 그리고 모빌리티, 오픈마켓 등 플랫폼 핵심 분야에서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자 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M&A는 간이 심사에서 일반 심사로 전환하는 등 면밀히 심사해서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차단하고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은 네트워크 효과, 다면성 등으로 인해서 전통 산업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외국 법제, 국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도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이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TV 서비스죠. 이 OTT 산업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 소속사와 대립했던 이 이승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이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류를 요즘에 이끌고 있는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산업은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만 공정거래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행위를 집중 점검해서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OTT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거래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연예 기획사 및 연예인 간의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협업해서 실태 조사 후에 표준 계약서 개정 등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업종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 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업무 보고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등 규제 완화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공정위는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된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 시장 등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에서는 독립 중소 부품사들이 대체 인증 부품을 활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는 기존 도매법인이 계속해서 제정되는 관행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정 요건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법인이 재지정 받으려는 경우 평가 결과 등을 제정 요건으로 명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스 계량기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실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이 새해 이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죠. 이 뿌리 산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뿌리 산업은 주조금융 등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대표적인 산업 영역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계, 자동차, 전기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주저금융과 같은 6대 기반 공정 산업이 있고요. 정밀 가공과 같은 8개 차세대 공정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인 뿌리 기업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부당 대금 결정 등 뿌리 산업 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 하도 관행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산업에서 불공정 하도 관행 개선은 비단 약자인 중소기업의 보호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조업, 나아가서 우리 경제에 대한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도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한 내용인데 이번 업무 보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 조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용이 조정이 되는 거고 그 배경이 뭔지 직접 나와주셨으니까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준은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 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GDP 규모를 갖고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약 7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집단 수가 2009년에 48개에서 2022년에 76개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그간의 정책 환경의 변화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지정 기준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기준과 유사하게 GDP에 연동하는 방안, 자산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 등 현재 경제 여건에 적합한 지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온라인 거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일상이 됐습니다. 온라인 거래 없으면 안 될 상황인데 이 온라인 소비 공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뒷광고 등 이 소비자 기만 행위가 계속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에서 온라인 거래는 신뢰가 핵심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NS 뒷광고, 이용 후기 조작은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신뢰를 해치는 대표적인 기만 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점검과 시정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원치 않는 구매 또는 결제 등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리셀과 같은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피해 예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온라인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공정위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가 또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 개편이 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 공정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법 집행의 공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 집행 시스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 심의 절차를 보강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공정위의 사건 처리 역량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정책, 심판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조사와 심판의 칸막이도 높여서 심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납품 단가 연동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에 연동 의무를 면제하는 등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 예외 조항에 대해서 오히려 유명무실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정위는 연동제 법제화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연동제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연동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한편 예외 조항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경우 연동제가 무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동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또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강요, 회유 등의 방식으로 연동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는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 등을 통해서 연동제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